반갑습니다. 미풍입니다. 난리 났다. 전세 난민의 하소연. 난리가 났습니다. 이 난리가 난 이유가 이솝우화에 보시면은 양치기 소년이 있죠. 양치기 소년이 이리가 나타났다고 한번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번 속아 넘어가줬어요. 그리고 또다시 두 번째 거짓말을 합니다. 이리가 나타났다. 양치기 소년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번에도 뭐 맞겠지 싶어서 또 도망갑니다. 그런데 세 번째 이리가 나타났다고 양치기 소년이 거짓말을 하니까 이제는 믿질 않는 겁니다. 이게 이솝우화의 양치기 소년이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들은 보통 3, 4번이면은 더 이상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 사기꾼들의 말을. 그런데 26번이나 계속적으로 속아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전세 난민들이 지금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26번 정도 되니까 이제 느끼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왜 첫 번째, 두 번째 거짓말은 넘어갈 수 있다고 쳐도 세 번째부터는 우리가 이걸 깨우치지 못했을까요? 처음에 현 정부가 들어서서 8.2 대책이 나왔죠. 그 다음에 9.13 대책. 그리고 작년에 임대차 3법이라는 7.17 대책입니까? 7.16 대책도 나왔고 최근에 2.4 대책도 나왔고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전부 다 거짓말. 이 거짓말에 기초를 한 것은 유일하게 딱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무엇에 기초를 한 거짓말인가? 실거주자들이 집을 못 사게 하기 위한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뭐 임대사업자 혜택도 줬죠. 양도세라든가 이런 혜택도 줬고 뭐 나머지 뭐 공시지가라든가 그리고 뭐 취득세 이런 인상을 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근본적으로 가장 큰 핵심은 무엇이냐? 26번째까지 이제까지 거짓말의 가장 큰 핵심은 무주택자들이 서민들이 실거주를 할 수 없게 집을 살 수 없게 만드는 목적이었다. 그래서 뭐 취득세도 올리게 되고 그리고 각종 규제 대책, 각종 대출 규제를 지속적으로 만들었던 대책이었다. 규제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첫 번째부터 26번째까지의 모든 대책들의 공통점은 딱 하나입니다. 그 대책들 중에 파고 보시면은 뭐 차이점이 조금씩 있겠죠. 그런데 공통점은 유일하게 딱 하나예요. 대출 규제뿐만이 아니고 취득세뿐만이 아니고 다 공통점은 역시나 무주택자들이 집을 사지 못하게 하는 정책이라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대책이었다. 그래서 매수를 하지 못하게 하는 정책이었다. 그래서 실수요자들이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지금 전세 지금 뭐 하소연이 계속 올라옵니다. 집값 6개월 만에 5 올랐다. 그래서 하소연. 일단 남은 임기 문 믿어보자라는 내용인데 뭐 전세 살려고 하는데 전세집을 다시 계약하려니까 5 올랐다. 이런 얘기 나고 뭐 임기가 남았으니 좀 더 믿어보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문재인 지지자들이죠. 현 정권.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말도 있지만 여기서 정말 전곡을 찌르는 말이 있습니다. 김수현 수석이 이제 2017년도에 했던 말입니다. 예, 정권이 들어서는 초반에 집할 기회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집할 기회. 그래서 이 집할 기회를 주겠다고 했던 시점을 보시면은 현재 집값의 50% 이하의 가격에서 이 말을 했다는 얘기죠. 이 말을 했다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은 현재 집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이 당시에 집을 팔았다면 희생양이 되는데 여기보다 가장 큰 핵심적인 전국은 뭐냐면은 집을 사지 말라는 얘기예요. 무주택자로 남으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결론적으로 따지자면은 정치적인 뭐 권모술수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정치적인 의회득실을 만들어서 자신들의 지지층을 만든다 이런 개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집주인 A씨가 전세를 거주 중인 집을 뭐 살 생각이 없느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와이프가 A씨인데 남편한테 물어본 거예요. 곧 집값 잡힐 거다. 왜 집값 잡힐 거다? 이 당시 왜 얘기를 했겠습니까? 왜? 여기서 아까 얘기를 했죠. 집 팔 기회 주겠다. 집 사지 마라. 모든 대책이 집을 못 사게 하는 대책으로 이어지니까 이게 집이 떨어지지 않겠나. 그래서 6개월이 지난 지금 집은 이미 5억 원이 올랐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전세를 갱신하게 된 A씨는
2년 안에 제발 집값이 떨어지길 바라는데 이젠 정말 어떤 정책을 봐도 앞이 캄캄하고 아무것도 모르겠다고 절망합니다. 이 사람 정말 미련한 사람이죠. 보통 3, 4번이면 이게 거짓말이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근데 26번이나 아직까지 속고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같은 부동산 폭등 상황에서 5억 올랐다는 말 놀랍지도 않다. 진짜 당해보지 않으면 모른다는 겁니다. 하루에 몇 번씩 속에서 천불이 올라온다. 울산, 부산 등도 유명 아파트는 저 정도 올랐다. 지금 뭐 아파트 뭐 5억 올랐다. 뭐 5억 정도는 지금 껌값입니다. 껌값. 어디 가도. 여러분들 뭐 지금 이 상황을 제대로 알고 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5억 정도 올랐다고 어디 가서 자랑 못합니다. 이제는. 아시죠?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안 돼요. 그런데 이게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느냐? 못 돌아갑니다. 이게. 많은 사람들이 밑에도 있지만 문재인 정권 지지자들이죠. 현 대통령 지지자들이 추정하는 이들은 A씨 주장을 믿지 못하겠다는 듯 아파트 이름을 말해보라. 이 지지자들은 지금 계속 지금 세뇌되고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말해보라. 그 아파트 어디냐? 5억 올랐다고 하는데 그 아파트 있냐 진짜로. 실제로 그렇게 올랐는지 확인해보자. 이 사람도 모르는 거예요. 5억 정도 올랐다는 건요. 껌값입니다. 껌값. 아무것도 오른 가격이 아니에요. 지금 현실적으로. 그런데 이들이 지금 프로파간다에 또 들어간 이유가 문재인 대통령 아직 임기 남았으니 믿어보자라는 말을 당부를 했다는 겁니다. 돌아갈 수 없는 겁니다. 이 상승세 자체가 왜 돌아갈 수 없냐면은 기존의 수급에 의해서 올라왔던 거는 수급만 맞춰주면 가격이 돌아갑니다. 저절로. 아니면은 투기에 의해서 올랐다. 혹은 우리가 뭐 정책적인 부분에서 뭐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부분도 있겠죠. 그런데 현재의 상승에 올라갔던 가장 주된 이유가 뭐냐면은 화폐 가치 하락입니다. 화폐 가치 하락. 그 화폐 가치의 하락을 만들었던 두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정부가 추진했던 뭐 공공일자리라든가 무한대로 돈을 막 풀어버렸죠. 화폐를 찍어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코로나 사태죠. 그러면은 화폐를 다시 빨아들여갖고 화폐를 없앨 수 있느냐? 이 문제가 안 됩니다. 지금은 재정정책이라는 부분으로 기존의 전통적인 통화정책으로 여러분들이 말하는 이렇게 경기를 살리는 정책이 아니고 재정정책이라고 하죠. 뭐 채권을 발행해서 그 채권을 발행한 채권이 부채가 되겠죠. 그 부채를 현금화시키는 정책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정통적인 뭐 금융정책이라든가 통화정책이 아니고 부채를 활용한 재정정책이기 때문에 이건 돌아가지 못합니다. 이거는 이전 가격으로 절대 못 돌아가요. 그래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국민과의 대화에서 또 작년에 얘기를 했죠.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가 자신 있다. 이 자신 있다라는 얘기를 이거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했을 정도로 안정화되고 있다. 이 말을 누구한테 해란 말입니까? 누구 들으라는 얘기입니까? 집을 아직도 사지 않는 사람들이 이 말을 들으라는 겁니다. 네. 26번 동안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까지 정부 정책도 마찬가지고, 네. 지금 똑같은 얘기입니다. 집을 못 사게 하는 정책이에요. 이거는 무주택자들이. 8월 대책 나온 거 보고 실거주 집 한 채 산 것이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잘한 일이다. 이게 뭡니까? 수루라이프에 서울대학교 재학생들이 여기 이제 재학생뿐만 아니고 뭐 졸업생 다 포함해서 수루라이프에 있는 사람들이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학력이 필요한 시대가 아니고 집을 갖고 있냐 집을 갖고 있지 않냐에 따라서 계급화 서열화가 날린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정면으로 대처된다. 진보라고 하는 프롤레타리 혁명. 네, 그래서 계급 투쟁과는 전혀 좀 대체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건 정부가 집 팔라고 한 저 때 민주당 사람 중에 누구도 집을 팔지 않았다는 겁니다. 집 팔기 위해 주겠다는 김수현이 집을 팔았습니까? 아무도 안 팔았어요. 팔지도 않고 어떤 뭐 정책관들은 뭐 청와대 있는 사람들은 집 팔라고 그러니까 나가버린 사람도 많았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그래서 선진국보다 보유세가 낮다고 한 거짓말이 또 들통 나버렸습니다. 오늘 1%가 참 넘겨버렸죠. 그래서 보니까 2020년대에 보니까 1.2% 정도면은 전 세계 탑3 안에 듭니다. GDP 대비. 이게 2021년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2021년 되면 또 공시지가 상향시키죠. 현실화시킨다고. 이게 아마 2021년 되면 1.5%까지 높아질 것 같아요. 이 1.2%, 1.5%가 높아지는 이 보유세가 결국에 누구한테 전가됩니까? 예. 전세를 가진 사람한테 전세금 올리는 걸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7.13 뭐 마찬가지로 7.16 대책으로 통해서
임대차 3법을 또 전세가가 올라가야 됩니다. 부담만 밑에 사는데 하위 계층들한테 부담을 계속 지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종부세 강화도 마찬가지로 자산의 불평등만 계속 피우는 겁니다. 이 자산의 불평등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사다리 다 끊어놓는 거죠. 네, 그래서 전세라든가 월세 가격이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하위 계층을 돈을 모을 수 있는 시간들을 계속 지연을 시키는 겁니다. 이 정책의 핵심이에요. 네, 수요 억제 정책. 그렇죠. 그래서 그 수요 억제 정책들을 아주 세밀하게 지금 만들었습니다. 절대로 집을 못 사게. 대출을 규제시키고. 그렇죠. 그래서 집값 잡으려다 전세 난민 만들었다는 게 이 요지입니다, 지금. 네. 그런데 집값 잡으려다 한다는 것들은 그냥 생쇼죠, 생쇼. 보여주기다. 그래서 이 이사 대책도 전부 거짓말입니다, 이거. 택지가 만들었다, 수목원 만들었다,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이거. 뜨거운 주택시장 아파트 매수 심리는 또 역대 최고다. 그래서 현재와 같은 이런 고통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정치적인 곤모술수, 그리고 집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을 이용한 선전선동 정치는 그들을 표밭을 갖고 있는 이제 매표형이라고 합니다. 이런 그들을 이용한 계속 지속적으로 하위계층으로 머물게 하는 이런 정책들 때문에 여기서 탈출하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거짓말이 세 번째가 딱 등토를 놨을 때 그때 빨리 집을 산 사람들이 가장 최고의 수익을 얻었고 이 현재와 같은 이런 고통을 벗어나는 길은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집을 사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집을 이제 못 사게 만들죠, 아예. 그래서 지금 이제 하소연들이 계속 나온다. 그래서 이거 난리 났다. 저는 굉장히 지금 안타까운 현상입니다. 과거로 돌아간다고 믿는 이런 프로파간다들이 계속적으로 정치적인 겉모술수로 이용되는데 이 하소연들이 계속 쌓이다 보면은 또 다른 또 부동산의 양극화도 되겠고 계층 간의 갈등이 또다시 심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참으로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